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 그리고 리스트, 그 다음 실습 예제 02번을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f문입니다. 아래서 넘어오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if문이 익숙하실 텐데요. value가 1이면 1을, 2면 2를, 나머지는 3를 출력해주는 간단한 조건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문을 파이썬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요. 차이점을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중괄호 대신 파이썬은 콜론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 한 칸 들여쓰기로 문법을 구분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큰 차이점은 else if문으로 쓰시던 것을 파이썬은 elif로 줄여섰습니다. 만약 파이썬에서 else if로 쓰게 된다면 그건 신텍스 에러를 내게 됩니다. 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언어를 접해 보시고 온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elif문을 쓰신다고 하시면 elif문을 사용을 하시면 반드시 else문이 뒤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else if문을 여러 번 쓰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else문을 꼭 쓰셔야 하고요. 만약에 나는 else문을 쓰고 싶지 않다 하시면 그때는 if문을 여러 번 쓰시면 됩니다. 만약 if문을 여러 번 쓰실 경우에는 else문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리스트입니다. 앞에 보시는 거는 R 언어에서의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기본적으로 벡터, 매트릭스, 어레이, 데이터 프레임 이런 식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이쪽이 이제 변수 유형이 되겠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정수, 그 다음에 플로트 정도. 저는 복소수까지 코딩을 하면 써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많이 쓰시는 str, 문자열. 그리고 파이썬의 데이터 스트럭처는 기본적으로 4가지입니다.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이 있습니다. 각각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리스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의 배열입니다. 언제든지 이 인덱스에 접근을 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한데요. 리스트와 튜플은 거의 유사하지만 튜플은 소괄호로 쓰고요. 그 다음 유일한 차이점이 cannot be updated 이 부분입니다. 한번 선언을 하고 나면 튜플은 접근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선언을 하고 그 다음 수정을 하지 않을 때는 튜플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리스트를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네, 리스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튜플을 사용하시면 실행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딕셔너리는 R 언어에서는 없는 자료형이죠.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와 valu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덱스로 접근을 하잖아요. 인덱스로 0번, 1번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딕셔너리 자료형은 인덱스가 아니라 여기 있는 키 값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튜디오에서 이번은 저는 그냥 랩04.py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딕셔너리는 이런 식으로 중괄호 안에 선언을 하게 되고요. 제가 id라는 키값에 메모밍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넘버는 현재 4번째 강의니까 4번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접근을 하실 때
myDict의 id 이런 식으로 키값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써서요. myDict의 number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아니라 이름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해당 키값에 대한 밸류 값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set인데요. set은 간단히 말하면 중복된 자료가 없는 자료형입니다. 그냥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제 리스트 안에 1, 2가 2개, 2가 2개, 3이 3개, 5가 5개 있는 이러한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치면 set 자료형은 myset은 set myList 그리고 set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200원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중복된 것이 다 지워진 자료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set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 제가 10을 2개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8을 또 2개 넣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왠지 1, 2, 10, 8, 5가 나올 것 같지만 보시면 1, 2, 3, 5, 8, 10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소팅돼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이렇게 나오지만 10이 중간에 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순서를 보장해주지 않고 그냥 중복된 자료형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자료형입니다. 네, 다음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요소들의 목록입니다. 동적으로 크기 변경이 가능하고요. 인덱스를 사용해서 직접 참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슬라이싱, 반복자, 길이 정보 등의 연산을 제공하고요. 하나의 리스트에 다양한 타입의 요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A란 리스트 안에 문자, 숫자, 그리고 또 다른 리스트까지 하나의 리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게 파이썬의 리스트 인덱스 정보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리스트가 있을 때 첫 번째 원소부터 0의 인덱스 그리고 쭉 해서 11의 인덱스까지 갖고 파이썬의 재미있는 인덱스인 맨 마지막의 원소는 마이너스 1의 인덱스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2까지 인덱스를 갖게 됩니다. 내가 실제로 A라는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고 이게 총 얼마나 길이가 되는지 모르는데 맨 마지막 원소가 뭔지 궁금하다면 A에 마이너스 1 하면 이게 문자로 N 이렇게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래서 오신 분들은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셨겠죠. 파이썬에서 똑같은 것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의 출력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볼게요.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각각 어떻게 출력이 나올까요? 아래서는 첫 번째 거는 B와 C가 출력이 되고 두 번째 거는 A, C, 세 번째 거는 A, B가 출력이 되겠지만 파이썬에서는 마이너스 1 하면 C, 2 하면 마이너스 2 하면 B, 마이너스 3 하면 A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차이점이 R과 파이썬에서 있습니다. 자, 그럼 리스트 생성 추가입니다. 리스트를 생성할 때는 리스트명 콜 대괄호에 하나하나를 콤마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명은 리스트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append라는 함수로 하나씩 값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하고요. 제가 A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1, 2, 3, 4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A에 마이너스 1번을 달라 그러면 4번이 나오겠죠? 실행을 해보면 네, 역시 맨 마지막 원소인 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맨 처음에 리스트에 뭐가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 할 때는 B는 리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B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출력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네, 밑에 거죠. 리스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다음에 B점까지 치시면 이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의 목록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append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B점 append 1 이라는 문자를 한번 넣고요. 그 다음 다시 B점 append 2 라는 숫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B를 출력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B라는 리스트 안에 1이라는 문자와 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된 A에는 append가 안되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A.append 5를 append 하고 다시 프린트 해보면 이런 식으로 A가 맨 처음 1, 2, 3, 4였지만 5가 들어가서 1, 2, 3, 4, 5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리스트의 수정 삭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리스트명의 인덱스에 접근을 해서 새로운 값을 넣으면 해당 인덱스의 값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명.remove 원소를 하게 되면 앞에서부터 하나의 원소를 삭제해 줍니다. 실제 코드에서 보면 이것을 그대로 쓰는데 자, 나중에 이 코드를 올려드릴 거니까 다시 그러면 리스트 수정 삭제 네, A라는 리스트에 1, 2, 2, 3, 4, 5라는 게 있는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 A.까지 해보시면 우리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remove를 선택할게요. 그 다음 2를 치게 되면 print A 출력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2를 지워줘 했을 때 이 remove 함수는 앞에서부터 이 해당 이것 뒤에 걸 지우는 게 아니라요. 앞에서부터 해당 원소 하나를 지우고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리스트 정렬 인덱스 확인입니다. 그냥 리스트 명점 sort 하시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리스트 명점 리버스 하시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리스트 명점 인덱스 찾을 원소를 하신다면 해당 원소의 인덱스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실제 코드에서 보면 A라는 리스트에 1, 5, 7, 6, 10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프린트
a.index 7을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7이 들어있는 인덱스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0, 1, 2 해서 지금 2가 출력되어 있고요. 만약에 해당 리스트에 없는 원소를 넣게 되면 이렇게 밸류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러가 발생할 코드를 사전에 방지하는 코드를 짜야만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요소인 리스트명입니다. 해당 요소가 이 리스트 안에 있으면 true를, 없으면 false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짤 때, 같은 코드를 짤 때 인덱스 사용하기, 여기는 리스트 인덱스를 저희가 사실 방지를 하는 거죠. 이 사이에다가 if문을 하나 넣어줍니다. 이 8 원소가 in a 콜론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한 칸 해줘야 됩니다. 탭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8이라는 원소가 a 안에 있으면 이 if문이 만족이 돼서 프린트 8을 할 거고, 만약에 else를 저는 붙여서 프린트 해당 원소가 리스트 안에 없습니다 라는 프린트문을 출력하게끔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 8이라는 원소가 리스트 안에 없습니다 else문이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5를 넣게 되면 제가 지금 5를 넣었지만 여기가 그대로 8이죠. if는 만족이 돼서 프린트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아직 8이라서 밸류 에러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변수를 만들어서요, input num은 5라고 하고 이 모든 곳을 이렇게 input number로 바꿔주면 되겠죠. 다시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5라는 원소는 A라는 인덱스에 1번 인덱스에 위치하고 있다 라는 1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5는 0, 1번 인덱스에 위치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인덱스 함수를 쓰실 때는 이 in과 함께 쓰시면 에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nsert 함수는 해당 리스트 A라는 위치에 B를 삽입하는 함수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A.을 치시면 이렇게나 많은 함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알려드렸던 파이썬 문서를 참고하시면 이게 어떤 함수인지, 여기 인자는 뭐가 들어가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리스트 명점 count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느낌표가 붙어 있죠. 이 해당 함수는 뒤에 있는 실습 예제에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실습을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리스트에 제 임의대로 막 치겠습니다. 이렇게 쳐놓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a.count 7 하시면 A에서 7의 개수를 세서 그 개수를 리턴해 줍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A 안에는 7이 2개가 들어있네요.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2개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은 잘라낸다는 건데요.
해당 리스트 명에서 A, B, C 3개를 인재로 봤는데요. A부터 B-1까지 C만큼 건너뛰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해당 리스트를 잘라주는 거죠. 레인지 함수에 들어가는 그것과 3가지의 원소가 하는 역할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슬라이싱 사용해보기. 자, A라는 리스트에 알기 쉽도록 1, 2, 3, 4, 5, 6, 7, 8까지 넣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B라는 변수에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0번째 인덱스부터 5까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1, 2, 3, 4, 5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1까지니까 5가 되겠죠. 왜냐하면 5가 0, 1, 2, 3, 4번 인덱스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는 0번째 인덱스부터 5-1의 인덱스까지 한 칸씩 건너뛰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실제로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1, 2, 3, 4, 5가 A의 리스트가 잘려서 B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뒤에 1은 생략을 하셔도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맨 뒤에 있는 것을 넣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실습 예제입니다. 이 해당 주소 여기에 가셔서 lab2 포켓몬.g 파일을 받아주세요. 저도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해당 GitHub에 오셔서요. 이 주소로 오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켓몬.g 파일을 받을게요. 네, 여기에서 뷰 로우를 그냥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다운 받으신 파일을 우리가 앞으로 실습 코드를 작성할 파일과 같은 디렉토리 안에 넣어주세요. 저는 해당 파일이 다운로드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파일을 잘라서 우리가 앞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될 디렉토리 안에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압축을 풀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해당 파일을 풀어보시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파일이 들어있는데요. 각각 어떤 파일이냐면 포켓몬 데이터.txt 파일은 포켓몬의 이름이 랜덤하게 1000개 들어가 있는 데이터 파일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포켓몬의 이름이 1000개가 랜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 index.txt 파일은 이 포켓몬 데이터에 들어있는 실제 포켓몬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에요. 인덱스를 열어보시면 지금은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퓨전투, 또가스 라는 포켓몬들의 이 이름이 1000개 랜덤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를 이해하셨죠? 네, 실습 예제 2번은 각각의 포켓몬이 그 데이터 파일 안에 몇 번 등장하는지 세어주는 포켓몬 카운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켓몬을 세서 출력해주는 파일을 만들 겁니다. 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접근하는 방법은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당 강의를
지금 여기서 멈춰 놓고 이러한 결과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이 다음 영상을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강의가 좀 길어진 면이 있어서 이 실습 예제를 실제 작성해보는 코드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